2050년, 우리는 어떤 지구에서 살고 있을까요? 앞으로 30년 뒤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후위기로부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1.5도씨도 안전하지 않죠. 1.5도씨가 상승을 하면 생물종의 14%가 사라지게 되고 3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닷속 산호초는 70에서 90%가 사라지게 되죠. 미국의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 추세가 진행되면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상승하는 시점이 2033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폭주를 막아낼 방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2050년에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탈탄소 사회. 그런데 그런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30년 뒤에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 K맵을 소개합니다. K맵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녹색전환연구소, 그리고 사단법인 넥스트가 독일의 아고라 에네르기 밴드와 협력하여 발간한 시나리오인데요. 정부의 2030년 40% 감축 목표와 같은 조건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문별 감축 경로와 그 비용까지 분석하여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보여주는 가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은 크게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환 부분은 2030년까지 감축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설치 용량을 약 20배 늘리고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면 온실가스 1억 5,800만 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생산 공정 도입,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친환경차 도입 등 각 부문의 감축을 더하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4%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부터는 탈탄소의 속도에 가속이 붙습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공헌이 두드러지는데요. 2030년 이후 탈탄소 생산 공정 기술의 본격 상용화로 수소환원 제철, 재생원료 및 그린 나프타 기반 화학 제품의 생산, 수소 열원의 적극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온실가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억 9,400만 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전력과 수소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로 정착하고 발생하는 배출량은 모두 흡수원으로 상쇄되는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는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K맵에서는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5가지 부문별 주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환 부문의 전략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연평균 15에서 20GW의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속도의 3, 4배 정도 수준인데요. K맵에서는 2050년 재생에너지가 84%를 차지하며 특히 해상풍력이 태양광만큼 보급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망의 간헐성 문제 보완을 위해 배터리와 수소 저장 장치를 빠르게 보급해야 합니다. 산업 부문의 전략은 수소 이용 확대입니다. 특히 산업 부문의 적극적인 그린 수소 활용에 힘입어 국가 전체의 수소 수요는 급증하게 됩니다. 수소는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에서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가스를 대체하는 열 공급을 위한 연료로서 산업 전반에서 활용됩니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과 수소터빈 도입으로 인한 수송 및 전환 부문에서의 수요까지 포함하면 2050년 1,800만 톤의 수소 수요가 예측됩니다. 수소 수요 중 37%는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수소로 조달이 되고 나머지 63%는 해외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수송 부문의 전략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초기에 과감하게 보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친환경 차량을 2030년까지 1,000만 대 보급하고 2040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수송 부문 온실가스의 80%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2030년 1000만 대 보급 목표는 완성차 업체들이 발표한 보급 목표를 반영하여 산정된 수치로 정부 한 700만 대를 훌쩍 넘는 목표지만 시장의 속도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건물 부문의 전략은 그린 리모델링 가속화와 난방에너지원 전환입니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난방에너지원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2% 속도의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도입이 진행됩니다. 난방에너지원 전환을 위해 2025년 이후 신규 가스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히트펌프 360만 대를 보급하는 등 가스를 탈피하여 전력으로 난방에너지원을 전환해 나감으로써 2050년 완전한 건물 부문의 탄소 중립을 달성합니다. 농업 부문의 전략은 바이오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석유, 가스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벗어나 바이오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기화하여 축산 생산성을 현행 대비 25% 향상합니다. 발생된 가축 분뇨는 90%까지 바이오가스 플랜트로 분해 처리 과정에서의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줄이게 됩니다. 아울러 발효 과정에서 생산한 소화액을 농경지에 살포하면 화학비료의 사용을 32%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투자 비용은 작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는 연간 45조 원으로 2020년 실질 GDP의 2.5% 수준입니다. 이때 투자 규모라 함은 탄소 중립 정책 없이 현 사회 구조를 유지할 때 필요한 BAU 비용보다 KM의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투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 수준보다 GDP의 2.5% 더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비용만 들까요?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만큼 편익이 더 큽니다. 탄소 저감에 따른 경제적 편익은 연간 50에서 110조 원 수준으로 투자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저감된 배출량에 온실가스 가격을 곱한 값을 편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즉,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투자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편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을 펼쳐오고 있지만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난 30년은 실패했지만 앞으로 30년은 실패할 시간이 없습니다. 2050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가 한 가지일 리는 없겠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빠르고 과감하면서도 경제적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K-맵은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미래의 가능성과 현실의 절박함을 담아 야심차게 그려낸 지도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100가지 이유를 들어서 변명하기보다 탄소 중립을 향한 구체적인 경로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토론과 비판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나은 K-맵 시나리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